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맞습니다. 4월에 벌써 네 번째 주간입니다. 날씨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주말 잘들 보내셨나요? 예, 부활절로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주장했죠. 또 영국이나 홍콩은 오늘까지 주장하는데요. 그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주춤하면서 지난주 우리 주식시장이 이틀간 쉬었습니다. 금요일은 또 좀 올라왔는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살 만큼 산 것이냐, 다시 이런 연휴 효과 이런 것들로 좀 쉬었던 걸로 다시 재개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주 초반에 확인해야 될 수급상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요. 예, 또 남은 4월장 소위 좀 불태우며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궁금증이 드는 상황들인데요. 예, 오늘 시장 어떻게 이야기 풀어가야 될지 구체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매주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법인금융센터 장영혁 팀장님의 시각 듣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게요. 경기가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 한꺼번에 가라앉지 않고 그런 가운데 중국 지표도 지난주에 이제 성장률 1분기 발표가 있었고요. 예상치 소폭 상회했고 미국 우리도 이제 성장률이 줄줄이 발표될 텐데 전반적으로 위험을 좀 줄였다? 위쪽으로 열어놓는 분위기 계속 가져가도 됩니까? 네, 저는 오늘 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도 사실 눈높이 떨어진 것만큼 호재가 어딨냐. 계속해서 눈높이 높아지는 것만큼 악재도 없는 거고 눈높이 떨어진 것만큼 호재도 없다. 눈높이가 낮아졌으면은 웬만큼 발표해도 서프라이즈 나올 거 아니냐. 우리 그 부분 얘기하다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 나온 것들 한번 가만히 보시면 뭐 중국의 지표도 좋았고 뭐 미국에서 나온 지표는 나쁘지 않았었고 또 미중 무역 전쟁 뭐 해결 기대감 나오는 뉴스들도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시장이 갑자기 뭐 이 무너질 만한 이유를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지난 목요일 같은 경우에 정말 오랜만에 한번 빠진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랜만에. 그래서 30포인트대 이제 마이너스가 딱 박히고 나니 또 그날 기가 막히게 외국인들 수급이 찌그러졌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이 심플한 시장도 없어요. 뭐 외국인이 사면 올라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는 이 심플한 시장이 지난 목요일 날 주가 하락 동반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빠지다 보니까 뭐 좀 전에 예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 만큼 산 거냐, 그러면 더 안 사면 더 못 가는 거 아니냐. 예.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경기에 비해서 주가가 뭐 너무 많이 올랐네 어쨌네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 거래 뭐 하루 이틀 하시는 거 아니니까 지나간 이 경험들을 한번 쭉 되돌아보시면 언제 주가가 올라갈 때 나 주가 올라갑니다라고 얘기하고 올라간 적도 없고 맞아요. 네. 어느 날 꺾여 내려갈 때 앞으로 계속 죽어날 겁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빠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예단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고 뭐 이번 주에도 뭐 외국인 수급 면밀히 좀 지켜는 보겠습니다만 이만큼 들어왔으니까 더 안 들어올 겁니다라고 못 박을 이유도 사실상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단보다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을 조금 풀어서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데이터로 쳐다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부채도다처럼 뭐 이제 꺾여 내려갑니다. 뭐 아닙니다. 계속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페이지 자료 한번 보시면은요. 일단 외부에서 찾은 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어요. 지금 2018년도 때 우리 굉장히 괴롭혔었던 뉴스 두 가지가 우리 방송에서 정말 작년 말서부터 올해 초 때 이 얘기 매주 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 우리 발목 잡았던 뉴스 두 가지가 뭡니까?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거리고 싸웠고 네. 연준이 마이웨이를 불렀고 그러면서 2018년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연준이 더 이상 마이웨이 못 부를 것 같다. 그럼 오케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더 이상 으르렁거릴 것 같지 않다. 승자가 없는 게임이라는 거를 양국 모두 인지했기 때문에 작년에 빠진 거 이거 메꿔낼 거다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세론을 이제 불고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입니다.
2018년도 1월 1일 주가를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100을 넘었어요. 이 얘기는 2018년도 때 뭐 연준이든 뭐 무역 전쟁이든 마이너스 요인 녹였던 거 다 채워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미국과 중국 으르렁거릴 때 미국이 많이 빠졌어요? 중국이 많이 빠졌어요? 중국이 훨씬 많이 빠졌죠. 예. 그러면 중국 빠진 거는 얼마나 메꿨어요? 라는 부분을 한번 쳐다보시면 96.4 거의 다 메꿨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나마 좀 덜 메꿨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 괴롭혔었던 미중 무역 전쟁 얘기는 여기 제가 빨간 줄 그어놨습니다만 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사인한다라고 얘기 나옵니다. 여기서 갑자기 뭐 야 사인 됐고 뭐 다시 한 판 붙자 이렇게 뉴스가 흘러나오지 않는 이상 지금 뭐 살아나고 있는 이 심리도를 꺾을 뉴스가 사실상 없을 거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눈높이 떨어진 것만큼 좋은 것도 없다. 중국의 1분기 GDP 6.4% 나왔는데 가이던스 6.3이었으니까 뭐 가이던스 상회하면 어쨌든 시장에서 오케이 사인 주잖아요. 왜냐하면 가이던스가 떨어지고 있을 때 시장은 우려하면서 먼저 빠지거든요. 그리고 가이던스를 상회하면 생각보단 덜 나쁘네라고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빠르게 좋아집니다. 그리고 우리 뉴스 하나 또 기억해 보죠. 작년에 우리가 미증시를 많이 따라갔어요. 중국 증시 많이 따라갔어요. 중국하고 연동성이 훨씬 중국하고 강했죠. 상관계수가 거의 플러스 1 완전 정상간에 들어가면서 뭐 오르지를 못했으니까 작년에는 떨어질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떨어지죠. 그리고 올라갈 때는 요즘 중국만 올라가 우리는 덜 올라가고 뭐 이 얘기로 볼멘 소리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어쨌든 작년에 가장 안 좋았던 중국 시장이 가장 많이 눈높이가 떨어졌고 가장 떨어진 눈높이를 기반으로 해서 점점 채워나가는 그림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죠. 대한민국에 대한 눈높이는 지금 과연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습니다. 높지 않죠. 우리 지금 눈높이가 높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쪽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시차가 있을 뿐이지 뭐 방향이 어긋나지는 않을 겁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난 한 주에 목요일 전까지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 목요일 날 주가가 한번 딱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야 봐라. 지금 여기서 이 서프라이즈 인덱스 값으로 놓고 보면 뭐 경기는 사실 별반 뭐 없는데 주가의 이 상대 강도, 채권에 비해서 주가의 상대 강도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괴리가 벌어진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뭐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거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어라고 얘기할 만한 뉴스도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먼저 얘기할 만한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경기가 빠릅니까? 주가가 빠릅니까? 주가가 선행하죠. 주가가 예. 훨씬 선행하죠. 주가가 선행하고 경기라는 거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안 좋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졌다가 이렇게 막 난리치지 않죠. 주가는 어느 날 급락했다가 다음 날 급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주가가 훨씬 빠르고 경기에 선행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상당 부분 선행을 했다는데 선행한 정도가 너무 빨라서 좀 뭐 꺾일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어느 날 뭐 너무 과도하게 갔기 때문에 이거 일로 끌고 내려와야 됩니다라는 예측보다는 떨어진 경기값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요? 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쉬운 예측이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들어가서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경기값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요.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지수하고 PMI 제조업 지표 값하고 한번 보게 되면 이거는 벌어지는 거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지금 필반 지수는 막 고점갱신하고 난리 났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튀었으면 경기값은 적어도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진 눈높이를 충분히 채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가 경기에 비해서 상당 부분 선행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앞에서 봤었던 이런 거 가지고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라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뭐 옆에도 뭐 같은 그림입니다만 이 위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니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돼요? 죽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경기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 빠진다. 주식값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반 지수가 잡혀 있으면 주식이 좋은 시점이 오는 게 맞다. 그래서 정도가 좀 빨리 나가서 좀 우려하는 시각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우려를 반영한다 해도 작년에 죽었던 거 채운 거에 불과하다. 그럼 여기서 과도한 우려를 지속해서 끌고 나갈 이유가 사실상 별로 없지 않느냐라는 게 제 시각이고 기존의 이 강세론 예. 꺾을 만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요. 변화된 게 크게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이제 종목 얘기를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얘기하시면서 이제 반도체 지난번에 SK 이제 하이닉스도 말씀하셨는데 네, 네.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네. 훨씬 지난주에도 더 좋았어요. 상대적으로 강도가 네. 좋았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무슨 경기주나 이런 그 소위 이런 주식이 네. 소재주가 가지는 못하면 아직, 오면 네. 중국 소비주라든지 폐기물 관련주 일부 자동차 품종 아직까지는 좀 테마로 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종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희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 네.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오랜만에 말씀을 네. 드렸고 또 하나 말씀드렸던 게 중국 인바운드가 강해질 것 같으니까 중국 소비 관련돼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난주 월요일날 예. 종목 제시였는데 지난주에 나쁘지 않았죠. 괜찮았죠.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먼저 종목 공개하기 전에 자료 조금 더 보면서 예. 얘기를 하죠. 이거만큼 심플한 시장이 없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이 사면 오르고 외국인이 팔면 빠지고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고 사면 오르고. 근데 지금 지난주에 우리가 느꼈던 건 사는 강도가 좀 떨어졌네. 그리고 선물을 꽤나 많이 뒤집어 엎었네. 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소위 목요일 날 전까지는 사실 이런 고민 별로 안 했는데 30몇 피 빠지고 나니까 요거 하락 추세선에서 일부 벗어났다 다시 꺾이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위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단기 피로감은 어떤 추세가 잡혀 있는 시장에서도 상승 추세가 완벽히 잡혀 있다 하더라도 간혹 가다가 단기 피로감 안 나오는 시장 없어요. 그래서 한참 잘 올라가다가 한번 들쑥하고 또 이어가다가 또 들쑥하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좋은 시장과 어려운 시장은 사이클이 넓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이클이 좁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턴이 너무 빈번하게 나온다. 이건 피곤한 시장이고 좋은 시장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온 시장은 한동안 길게 오르고 한번 빠지고 단기 피로감을 해소해야 되니까 또 이제 길게 상승을 이어가고 또 한 번 쉬어가고 이런 쪽의 시나리오를 잡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고요. 지난 목요일에 빠지니까 또 이 얘기 나오죠. 셀인메이라는 표현은 다 알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4월 20일 지났으니까 4월 달도 다 끝났다. 5월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약했다. 5월서부터 주가가 좀 약해졌다. 네. 한번 볼래? 2000년 이후에 한번 보니까 4월 달까지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소형주고 다 좋다가 네. 5월서부터 끔찍해지고 6월서부터는 안 좋아졌다가 한 11월 정도 돼야 좋아지더라. 그러면 5월 달에 팔고 떠나라 셀인메이 봤지? 그러면 4월 달에는 대충 접어야 되는 거야. 이게 2000년 이후의 데이터니까 데이터상 신뢰도도 상당 부분 있어. 틀린 얘기 아닙니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지금 이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셀인메이 5월 달에 팔고 다 이제 주식을 접고 나면 정말 주식 하나도 안 하고 11월 달까지 기다릴 자신이 있다. 그럼 한번 해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이게 주식이 없으면은 정말 뭔가 허전하고 뭔가 삶의 활력소가 떨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식 11월 달까지 못 비워놓거든요. 그러면 그때 과연 뭐가 맞아 들어갔더냐 과거로 한번 찾아보자라고 하시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하고 ADR 값을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한번 보시는 그림처럼 네. 지금 지수 오름폭 올해 들어가지고 나쁘지 않았다가 한 번 쉬었다가 올린 거고 파란색이 코스피고. 네. 그리고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올린 오른쪽은 거고 코스닥이고, 코스닥이고. 근데 지금 여기서 한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 ADR입니다. ADR 값, 뭐 상대 네. 등락 비율은 다 100 이상 넘어가 있어요. 그럼 종목들 먹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예전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랐어요. ADR은 저 바닥에 처박혀 있고 뭐 이런 시장 아니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도 나쁘지 않겠다. 종목장까지 접어낼 이유는 없겠다. 그러니까 세린 메이 5월 달서부터 사실 지수는 좀 쉴 수 있어도 지수가 좀 한성이 떨어질 수 있어도 뭐 앞에서 우리 봤었던 것처럼 작년에 주가 빠진 거 이제 메꿨을 뿐인데 이 개별 주가들 한번 보게 되면 작년 주가에 근접도 못한 주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장 게임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목장으로 얘기를 하면 지난주에도 제가 이 이야기 했는데 이제는 종목 차트를 좀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진칼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네. 지난주에 제가 나와가지고 한진칼 왜 하는데 뭐 지배구조에 대한 뭐 변화 기대감 뭐 이 얘기들 하는데 사실 지배구조에서 변화 나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조씨일가에서 네. 우리 종목 차트 좀 말씀하실 때 밖에서 좀 네. 올려주십시오. 네. 뭐 한진칼 지금 일단 말씀하고 계시고요. 조씨일가가 네. 이거를 팔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 그러면 이 기대 가지고 너무 많이 끌어올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거 한진칼 이제 이거 더 이상 따라가지 마라. 네. 월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되게 재미없었죠. 그래서 뭐 상당 부분 많이 이제 내뱉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출을 일으켜서 상속세를 연부연납으로 내든지 아니면 뭐 배당을 크게 늘려가지고 낼 것 같은데 한진칼이 네. 땅 파가지고 배당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네. 어디서 배당을 받아야 된다. 대한항공이 배당을 많이 늘려야 된다. 예. 그러면 한진칼 그만하고 대한항공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난주에 한진칼은 굉장히 안 좋았고 대한항공은 하루 이제 빠지는 날 같이 밀렸다가 나머지 시세들은 위로 계속해서 이제 받는 시세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진칼보다는 대한항공의 상대 강도가 훨씬 좋았고 수급을 한번 열어보시면 한진칼은 메이저 수급, 뭐 외국인과 특히 기관 수급에서 엄청나게 빠져나가지만 대한항공 수급은 메이저에서 아직 잡고 있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한진칼이 너무 많이 올랐고 교체 게임으로 보기에는 대한항공이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예.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난주에 이 유커 인바운드 관련주 쪽으로 말씀을 또 드렸던 게 지난주에는 제가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들어갔는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 한번 열어보시죠. 제가 네. 작년에도 신세계 인터내셔널 주가를 이 자리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면세점주 중에서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 그리고 여기는 비디비치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뭐 이 얘기였거든요. 길게 한번 놔보세요. 길게 뭐 정말 긴 시간을 한번 보시면 한번 쭉 치고 나가다가 한번 꺾여요. 그러다가 다시 또 치고 올라서 고점 갱신하고 또 치고 올라가고 꺾였다가 또 치고 올라가고 계속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쪽들의 소위 말해서 주도라고 찍은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뭐 유커하면 아모레퍼시픽 뭐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잘 나가는 주도를 찍고 있는 종목들을 추적을 하셔야 되는데 면세 중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뭐 가장 뭐 도드라지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또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한진칼 사태 이후에 느닷없이 뭐 모비스, 글로비스, 뭐 삼성물산 예. 이런 지주 관련된 움직임들이 시세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한진칼에서 한번 해보고 거기서 마무리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조 회장님 저렇게 되시고 주가가 전환리가 났으면 어느 날 정 회장님도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만 네.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거 다음 분위기 준비해놔야 되는 거 맞구나라는 시장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슬슬 흘러나오는 뭐 이 회장님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삼성물산 주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뉴스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글로비스, 모비스, 물산, 뭐 삼성물산 뭐 이런 것들 뭐 시장에서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드리면 카카오 주가 한번 열어보시죠. 뭐 최근 카카오 주가. 카카오 최근에 핫했죠. 네. 예. 카카오 굉장히 핫해요. 그러면 뭐 카카오 주가 좋은 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시장에서 봤으니까 네이버 주가 한번 열어보시죠. 네이버 주가는요. 카카오하고 지금 정반대입니다. 네이버 주가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업종 내에서
하나는 지금 뭐 바로 나오고 있는데 하나는 극명하게 롱 잡았고 하나는 극명하게 숏 잡았거든요. 그래서 눈높이 높은 거는 네이버고요. 눈높이 떨어져 있었던 거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돈 못 벌잖아요.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이버는 잘 벌 거야, 잘 벌 거야, 잘 벌 거야. 뭐 성에 안 차네, 안 차네, 안 차네. 이게 나오면서 점점 떨어지는 거고 카카오는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이제 비교 나오니까 굉장히 보기 좋네요. 네. 그래서 뭐 극명하게 롱숏이 갈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수급 열어보시면 더 명확해요. 카카오는 메이저가 밀고 들어가고 네이버는 메이저가 버리고 있는 수급입니다. 그래서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이 이렇게 갈리고 있는 분위기면 종목장 분위기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세린메이니까 종목 다 접을래요. 이 얘기하지 마시고 종목장으로는 ADR가 100 넘어가는 여전히 긍정적 시장이 잡히고 있으니 종목 뭐 원만한 종목 잘 고르면 여전히 매매할 만하다. 시장이 부러질 만한 이유를 아직 찾지 못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총체적으로 이제 종목장에 대응해서 공략하라는 말씀이셨고 투자 아이디어로 그동안에 말씀하셨던 종목 포함해서 몇 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예,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표를 한 장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좋은 시장과 좋은 시장이 뭘까요? 좋은 시장, 뭐 지수가 빵빵 뜨는 거? 사실 이게 좋은 시장 아니에요. 내 계좌가 늘어나는 게 좋은 시장인 거죠. 어려운 시장은 뭘까요? 주가 빠지는 거? 주가 빠지는데 내 종목 안 빠져요. 그럼 그거 뭐 사실 나쁜 시장일까요? 그거 나쁜 시장 아니거든요. 좋은 시장과 어려운 시장의 차이점을 물어보시면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시장은요, 이 심리가 흥분을 해서 뭐 불안해서 다 이제 떨고 나갈 때까지 이 폭이 길어요. 어려운 시장은 이게 진폭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너무 빈번하게 막 이 진폭 자체가 좁아져 있다. 이거는 심리가 살았다 죽었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불안정한 거죠. 이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지금 턴은 한번 쭉 올라오고 좀 밀었다가 또 이제 올라가고 턴 자체가 길어졌습니다. 작년보다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이클에서 볼 때 이건 사야 돼라고 하면서 달라붙는 흥분 단계가 있고 거 봐요 좋잖아요라고 얘기하는 안정 단계가 있고 그러다 이제 꺾이죠. 꼭 나만 사면 빠져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불안 단계가 왔다가 역시 내가 그렇지 하고 다 던지고 나면 또 올라가 버리고 이 턴이 심리 사이클인데 이 턴 자체가 길면 할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은 턴이 길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지 목요일 날 한 번 빠졌다라 그래서 꺾였습니다라고 읽을 만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은 시장인 거는 뭐 언젠들 시장이 쉬웠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쓸만한 시장으로 읽는 게 훨씬 맞는 답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요. 뭐 기존의 뷰 그대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월요일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